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듣지 못할 이야기라는 주제하에 정민이 사건을 저희가 하루 이틀 다루고 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2달이 훨씬 넘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진실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응원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따라서 하루 이틀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깨달으시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시고 서로 교환하고 서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생업에 바쁘시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증거법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다시피 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아니면 뒤로 돌려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주목하셔서 핵심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원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원본의 중요성은 결국 어떤 유무죄라든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다툴 때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게 이렇게 핵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니 영미법에서도, EU에서도 증거법적인 부분이 되게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증거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 몇 번 드린 거 있는데, preliminary fact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그 영미법 관련된 박사라든가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김앤장이라든가 태평양 분들도 영미법 부분 많이 계신데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복잡하고 낯설고 또 미국 법을 좀 많이 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영미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박사뿐만 아니라 학술계 아니면 변호사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만나고 스터디하고 학회하고 세미나 가고 이러한 커리큘럼을 굉장히 제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정식적인 그 대학원, 로스쿨 이런 걸 떠나서라도 커리큘럼을 제가 참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근데 이 preliminary fact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시니까 더 중요하신 부분을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 예로 이 캘리포니아 증거법 401조에 들어가 있지만 거의 50개 주 전부에 들어가 있고요. 연방법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증거법의 핵심. 이 preliminary fact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사실, 일단 이 사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에 따라서 증거를 우리가 제출을 하는데, 제출된 증거, 이게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 때 이 proffered evidence의 admissibility와 inadmissibility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proffered evidence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만큼 여기에 좌지우지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of which 부분 포함해서. 그래서 preliminary fact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1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2번, 이 사실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만큼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 대전제. 이제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됐을 때는 다음 항에 따라서, 다음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취지고요. 402조는 이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A부터.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거는 형사사건 이외에서는 들을 수 있다. may.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중요하다 얘기죠. share.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만큼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방금 B 항에서 연결된 거거든요. 형사사건에서는 may와 shall 구분하고 있죠. 반드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자백을 했을 때도, 자백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할 때도 preliminary fact,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증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제, 이게 여기서 논리와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전제부터 따지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게 원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백.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백을 예를 들고 있지만 또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C를 볼게요. C. 따라서 만약 법원이 일단 제출된 아직 배심한테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preferred 된 증거에 대해서 결정할 때 코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jury. 코트가 있고 jury가 있는데 어떻게 지시한다? instruct the injury to determine whether the preliminary fact exists. 누가 판단한다? preliminary fact를 누가 판단한다? jury. 법원이 아니라 법원은 어떻게 한다고? instruct the injury. 배심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뭐하라고 지시한다? to determine whether. 결정하라고. 뭘 결정하나? preliminary fact exists. 이 사실, 제가 이 사실이라고 표현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누가 판단하라고 법원이 지시한다? 배심, 국민이. 최종 판단은 누가? 원본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한다? 배심이. 명문으로 돼 있죠, 여기. 캘리포니아. 다른 주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한다? jury.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맥락에 이어져요. And to disregard the proffered evidence unless the injury finds that the preliminary does not exist. 만약에 주어리가 판단할 때 이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무시하라고 지시를 두 가지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더 안 보셔도 되고 첫 번째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니까. 근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뭘 지시하냐면 결정하라고. 이 사실이 존재하는지 결정하라고. 피사실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그냥 피사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판단할 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다. 증거를 무시할 수 있다. 하지 않는다면 존재가 있죠. unless. 그래서 피사실에 따라서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피사실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뭐다? 핵심은 배심이다. 국민이 판단한다. 그래서 이걸 다 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한 예가 돼 있죠. 문서가 제출됐을 때 문서의 진정성, 원본성 누가 판단한다? 팩트 사실로서. 이걸 팩트로 보는 겁니다. 주어리가 판단한다. 판례를 언급하겠죠. 아까는 법 조문이고 지금은 판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1977년. 다른 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0개 주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워낙 크고 유명하고 법적으로 뉴욕주 다음으로 따라서 1977년 이 판례에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 원본성은 누가 판단한다? jury, 배심이 판단합니다. 판사가 판단하고 공무원이 판단하고 일개 경찰 공무원, 일개 판사, 일개 상급 법원, 일개 고등법원, 일개 대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연방증거법인데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901조에 authenticating, identify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의 원본성 확인하는 겁니다. 원본성. 우리가 계속 원본 얘기하고 있죠. 예를 쭉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누가 손으로 쓴 증거, 그다음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그다음에 전문가 증인 포함해서 모든 거, 거의 모든 거의 원본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본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니면 식별을 해야 됩니다. 식별. 이게 다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authenticating이랑 identifying. 이 두 가지 이런 제목 하에 901조가 쭉 언급하고 있죠. 보이스, 어떤 목소리가 등장했어요. 이 원본인이 아니냐. 여기에 관한 의견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distinctive characteristics 무슨 얘기냐면 증거의 어떠한, 여기 the item은 증거를 얘기합니다. 증거가 모양, 내용, 그 성질, 아니면 그 본질, 아니면 그
내적인 어떤 패턴, 그 다음에 기타 모든 특징들을 taken together with all the circumstances, 모든 정황과 함께,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핵심입니다. 모든 정황과 함께,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 다음에 어떤 목소리, 그 다음에 전화, 통화, 대화, 이런 것에 관한 증거, 의견, 이런, 그러니까 여기 계속 4, 5, 6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을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넘어가고 초보인 변호사들이 이걸 넘어가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속이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조작하는 게 전체주의나 이런 군국주의에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냥 속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네끼리 모든 걸 조작. 하지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공적 자료. 우리가 지금 CCTV 얘기하는 건 공적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자료에서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 안 주겠다, 아니 공무원이 안 주겠다, 자기네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 아니면 일단 공무원, 무슨 법무부 장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죠. 쭉쭉 나오고 있어요. 시스템. AI도 여기 포함됩니다. AI 같은 거에 증거를 제출했을 때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영상에 몇 번 올린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판사들이 제일 썩었다고 자기네끼리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연방법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방법 설명할 때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전화통화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편지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아까 전 캘리포니아 말씀드렸죠. 에버던스 코드, 연방법 아니면 각 주법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이렇게 중요 판례, 1924년 판례, 25년 판례, 1950년 판례 이렇게 중요한 걸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근거를 정확히 대고 있어요. 해설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지라든가 이런 전화 통화도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일단 누가 만들고 누가 사용했고 이게 왜 증거가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jury null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라고 살인을 했다라고 사형에 넘겼는데 사형을 해달라고 배심이 판사 지시도 무시하는 겁니다. disregard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도 무시하는 겁니다. contrary to 무시하고 disregard 무시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acquitting 풀어주는 겁니다. 법도 무시하고 판사 말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한 상태에서 배심들이 국민들이 풀어주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이 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포함한 거거든요. 헌법이든 뭐든 일체의 법, 개념화된 거 전부 무시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주어리가. 풀어준 겁니다. 사실을 열심히 다 충분히 일주일 동안 20일 동안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어요. 그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Contrary to the jury's findings of fact. 다 무시하고 뭐하다? Acquitting.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jury nullification이란, 아시겠죠? 이렇게 막강합니다. 국민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캠브리지 사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jury nullification은 발생하는데 배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풀어줘라. Even though violated the letter of the law. 법에 명확한 성문화된 법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왜 풀어줄까요? 이 배심들이 국민들이 왜 풀어줄까요? 살인을 했으면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왜 풀어준다? 이것을 잡은 경찰을 못 믿는 겁니다. 이거를 기소한 검사를 못 믿고 이거를 재판한 판사를 못 믿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권력을 자기네들은 안 믿겠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The power. Jury nullification의 power. 근본적인 것 성경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Common law system, 이 법 체계 시스템, 그러니까 영미법 시스템, 헌법이나 이런 거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법을 무시하냐 말이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룰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화장실 안에도 룰이 있고 물을 사용하는 데도 룰이 있고 물을 틀고 잠그고 닦고 하는 수건 사용하는 것까지 룰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국가, 어떤 개념, 조직 이런 걸 못 믿을 때는 풀어주라.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국민의 권한이 막강한지 아시겠죠? 링컨이 국민에 위한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지, 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Black's Law Dictionary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사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내고 있죠? Jury nullification is defined as a jury's knowing and deliberate rejection of the evidence and refusal to apply the law. 법 적용한 거 거부합니다. 법을 막 떠들고 판사가 사실을 막 떠들어도 거부합니다. 증거를 거부합니다. 고의적으로 knowing and deliberate 의도적으로 누가? 배심들이 jury. 여기가 jury 돼 있죠. 하나의 배심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서 배심단이 되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심이 누구다? 국민입니다. jury.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2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법 적용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국민의 힘이 위대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서 미국의 경우만 일단 보면 미국의 시스템, 사법 시스템에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경찰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권력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잘못된 겁니다. 나를 강제 북송하려고 합니다. 나를 막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국가의 결정을 막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defendant가 지금 국가한테 억압당하고 있는 이 약자 소수가 Sixth Amendment, 헌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정헌법 6조의 권리다. 이거 논문인데 제가 설명드리는데 논문 출처를 이 논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주어리한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Sixth Amendment right이다 이거죠. 헌법적 권리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주어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배심들이. 이걸 알리지 않으면 prohibited from knowing 이런 거를 알리도록 막으면 알려라 이겁니다. 배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 우리 마음이야? 헌법도 무시하고 우리가 풀어줘도 되는 거야? 판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다 풀어줘도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재판했는데 증인 한 50명 부르고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풀어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강제북송 당할 애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 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입니다. Jury nullification에 관한. 그럼 미국 헌법에서 우리 한국과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Ninth Amendment 수정 구조. 국민이 보유한 권리. Rights retained by the people. 국민이 보유한 권리. 뭐라고 돼 있냐? 미국 연방 수정헌법 9조. The enumeration of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 권한들. 권한이 아닙니다. 권리. others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를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어떠한 정확히 얘기하면 8개, 9개? 8개인가? 정확한 명시적으로 규정된 천부인권이 8개밖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열거돼 있습니다. 열거. 이 8개 정확한 거 제가 이제 더 세보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견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문, 명문이고 그 이후에 발견된 권리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10개 정도의 천부인권이 발견됐습니다. 10개의 근본적 권리. 일단 enumeration, 명문화된 건 8개, 최초 법이 있을 때, 헌법이 탄생했을 때 8개 정도의 헌법 조항이 명문화됐는데 이것을 8개만 명문화됐으니까 shall not be construed, not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8개가 명문화돼 있다고 하여 shall not be construed, deny 나머지 권리, 국민의 나머지 권리를 무시하거나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8개만 명시해 놓겠지만 8개만 적어 놓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갖고 있는 천부인권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8개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명시해 놓지만 나머지 권리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 8개만
그리고 이후로 이제 법이 계속 발달돼 있죠. 대법원이. 일단은 8개만 명시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8개만 있으니까 나머지는 아니지 않아? 나머지는 근본적 권리가 아니지 않아? 천부인권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해석 조항입니다. shall not be construed.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저스티스 골든 뭐 너무너무 유명하신 대법관이죠. 이분은 이제 이 조항에 대해서 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읽어보지 마시고 하나만 얘기해도 헌법 제정자, framer, 헌법 제정자들이 additional 8개 말고 추가로 additional fundamental rights 근본적 권리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최초 헌법자들의 믿음. 그래서 the fundamental rights are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first 8 constitutional amendment. 8개 맞네요. 8개 조항. 그러니까 8개가 아니고 정확히 8개 수정 조항. 첫 번째 8개 헌법 수정 조항에 명시적으로 mentioned, 언급된 fundamental rights 이 전부가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 아까 그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법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they are not be deemed exhaustive. 그게 전부라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 they are not be. 그것이 전부 exhaustive. 그건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exhaustive라는 뜻이 그걸로 이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한다? 경시되지 않는다. 아까 미국 9th Amendment랑 똑같죠? 구조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편하게. 수정헌법 구조.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장 자유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위대한 헌법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누구죠? 전체주의, 군국주의 이런 애들. 예,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미국이랑 똑같이 열거되지 않았으니까 무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본적 권리, 법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이 열거되지 않아도 우리의 이 천부인권은 보호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노무현이 굉장히 반대했던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8대1로 나온 서울이 수도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적 명제인지 법 원리적 명제인지 논리적 명제인지. 서울이 수도이다 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8대1로 인정된 법 원리입니다. 서울이 수도이다 라는 것은 이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것 자체는 뭘까요? 제가 볼 땐 사실적 문제입니다. 서울이 수도이다. 여기에 법적인 효력, 법적인 것을 부여한 게 관습헌법입니다. 관습의 의미, 관습. 헌법재판소 8대1.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영미법, 대륙법, 이유법 모든 거를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모든 최고의 지식들을 다 결합해서 만든. 그래서 서울 옮기려고 그랬죠. 이 전체주의 파시즘 애들이 법률 180석 이런 식으로 입법자분들이 이거를 법률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헌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헌재 8대1.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법률 위에 있는 법입니다. 180석이 모이거나 국회의원 전부가 달려들어도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했습니다. 달려들어도 안 됩니다. 법률 위에 있는 헌법입니다. 헌법. 서울은 수도이다. 그래서 우린 수도에 살 수 있고 서울이라는 수도에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죠. 이제 제도도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제가 서울이 수도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헌법이 관습헌법이 된 겁니다. 관습헌법. 이 사실에 헌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가 특별한 일을 한 거냐, 노무현이 반대한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EU도 그렇고 국제헌법도 그렇고 국제관습법도 있고 영미도 그렇고 다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장영수 교수님이라고 헌법 굉장히 권위자인데 대륙법 독일에서만 공부하신 분이고 독일 것만 계속 보시는 분이신데 EU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영미법을 잘 모르시는데 독일법은 대가입니다. 독일법은 대가. 이 장영수 교수님도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반대했어요. 관습헌법을. 근데 학자들 반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8대1로 나온 겁니다. 8대1로.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이 사실은 헌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보셨죠? 미국 헌법 구조. 한국 헌법도 보셨죠? 태어나서부터 즉시부터 누리는 천부인권이 있습니다. 이 천부인권은 관습헌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이 수도이다의 정도가 관습헌법인데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천부인권은 이건 사실인가요? 아니면 개념인가요? 아니면 자연법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원리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천부인권은 법률로 이렇게 폐지시킬 수 없는 것 같다. 서울이 수도이다. 이것도 법률로 폐지 못 시켰어요. 그러면 이 천부인권이라는 거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미국은 경시하는 걸로 해석하면 shall not be construed. 해석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하고 있죠. 한국 헌법이랑 다르게 해석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은 해석입니다. 법은. 그러면 천부인권은 관습헌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관습헌법 위에 있는 걸까요? 자연법일까요? 아니면 천부인권 도대체 사실인가요? 헌법적 사실인가요? 아니면 관습헌법적 사실인가요? 천부인권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법률로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모든 걸 결합하고 통합해 보시면. 그래서 자유를 달라 외치다가 전체주의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람이 자꾸 선동하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jury nullification, 배심 무효 원리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배심이 무효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이 배심이라면 자유를 달라라고 외쳤다고 해가지고 홍콩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새로운 지금 국가보험법, 중국식 국가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외치다가 사형 선고 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형 선고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합니다. 당연히. 자유를 달라. 전체주의와 싸웠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난 무리지게 풀어줄 거야. 나는 다 모르겠고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국민이 이렇게 위대하고 천부인권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니까 난 풀어줄 거야 할 때 핵심 뭐죠? 각종 원본이 중요하게 돼 있죠. 원본도 아까 제가 누가 판단한다. preliminary fact. 이걸 누가 판단한다고 했죠, 여러분? 배심, 국민이 판단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각종 원본, 증거 이런 게 중요하죠? 무죄로 풀어줄 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누가 판단할까요, 여러분? 무죄로까지 풀어주고 있는데 헌법도 무시하고 사실관계도 무시하고 고등법원 판사가 얘기하든 대법원의 판사가 사형시키려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든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위대함, 천부인권의 위대함. 제가 다 설명드렸죠, 지금?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원본을 누가 판단한다? 당연히 배심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쉽게 못 들을 이야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들, 딸, 손자, 옆집 아들, 딸, 조카 이렇게 이런 것도 봐봐라, 한번 참고해봐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